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수학TV입니다. 오늘은 단원별 핵심 문제 제곱근과 무리수 편입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각 문제별로 필요한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개념을 찾아가면서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출제되어지는 유형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 정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A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숫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숫자, 이때 이 x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곱을 떼면 x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바로 외우게 되는 겁니다. a의 제곱근 A라는 말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때 플러스 루트 a를 우리는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하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우리는 a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제곱근 a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루트 a를 읽을 때 한자로 읽는 것이 제곱근 a가 되는 것이고, 영어로 읽으면 루트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 a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 9라고 하면 영어로 읽으면 루트 9를 말하는 것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니까 그냥 3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틀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정답이 하나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제곱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실수 개념 안에서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의 제곱근, 자, 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입니다. 그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랑 합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루트 100이라는 숫자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 100은 10의 제곱,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하면 10이 되겠네요. 자, 10의 제곱근, 자, 10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그 중에서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틀리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4번 이렇게 정답은 두 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5번 마지막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 먼저 계산하시는 겁니다. 항상 제곱하면 25. 자, 25의 제곱근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것. 자, 맞습니다. 이건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은 x가 a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다. 자, x는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숫자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곱을 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무조건 앞에 거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하면 66이 36. 자, 36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곧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x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루트 81을 먼저 계산하면 루트 81은 루트 9의 제곱이니까 9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9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곧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y를 구하면 결과 답은 9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26일 때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정사각형 넓이 구하면 곧 x제곱은 26이다. 그럼 이 x는 뭡니까? 제곱에서 26이 되는 숫자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띄면 루트 26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의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루트 26.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6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다음 수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오려고 하면 루트 안의 숫자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 자연수의 제곱이 되면 자연수로 나오는 것이고, 분수의 제곱이면 분수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제곱수는 일정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1, 1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361, 19의 제곱까지 지금 나타나져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만분의 1, 루트, 이건 100분의 1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100분의 1로 근호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96이라는 숫자는 보니까 지금 14의 제곱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14의 제곱이니까 루트 14의 제곱, 곧 14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세 번째 해당하는 루트 0.4,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0.2의 제곱은 0.4가 아닙니다. 0.04지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루트 밖으로 못 나오고 루트 24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냐? 우리가 구했는 것 2개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 내용 자체를 바로 우리가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0.36이라는 거는 0.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0.6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0.6 곱하기, 자,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이 괄호 안에 거 먼저 풀기 위해서 들어가면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그럼 나오면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계산해 보시면 3분의 17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A가 음수일 때 루트 안에서 제곱을 달면 밖으로 나올 때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문자가 주어졌을 때 루트 안에서 제곱을 달면 곧 절대치 A랑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A가 양수이면 A는 그냥 나오는데, A가 음수에 해당하면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앞에 붙였다고 해서 이거의 정체가 음수인 것이 아니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결과는 양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제곱을 달았는 그 A 안에 A의 값이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도 적용을 하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먼저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부호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무조건 음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 또한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9라는 값은 3의 제곱이니까 3A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음수니까 3A 또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루트 안에 괄호 안에 숫자가 양수든 음수든 제일 첫 번째 하는 거는 제곱 근호를 떼고 괄호를 그대로 써놓는 것까지는 양이든 음이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3A. 자,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이 양이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양이면 그대로 두고, 음이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연결고리가 플러스, 또 중간에 연결고리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결과는 뭐가 되느냐? 답은 0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으면 갈로 안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과 2의 대표, 그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 중에 대표적인 숫자 0 같은 걸 한번 대입해 보면 이 부분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갈로 안의 숫자가 양이 되든 음이 되든 제일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똑같습니다. 제곱과 근호를 떼고 갈로를 그대로 써놓는 겁니다. 이게 양이든 음이든 그대로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갈로 안에 부호가 음수이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양수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연결고리에 나는 것이 중간에 플러스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 없어지고 나니까 정답은 5.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루트 84x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84x가 제곱수가 돼서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4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2의 제곱이니까 2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과 7은 못 나오니까 3과 7을 나오게 해주려고 하면 x라는 숫자 안에 3도 있고 7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각각 제곱을 달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의 값은 21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된다라고 하면 숫자 루트 안의 값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0을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이때 2의 4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제곱 달고 2가 두 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3과 5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x가 어떻게 하느냐? 3과 5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그래서 약분을 시켜서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3, 5, 15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루트 안에서 이 결과가 역시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안에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가 되는 지금 세 가지 유형을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1번에 보면 이번에는 합의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이 루트 밖으로 나오는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0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된다. 그럼 이 제곱수가 되는데 110보다는 크면서 제곱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x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양의 정수를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110보다 크면서 제곱수가 되는 것 121, 11의 제곱이고 144, 12의 제곱, 그 다음에 13의 제곱인 169 이런 형태로 나가겠네요. 그러면은 x의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110을 이항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11, 그 다음에 144가 되려고 하면 34, 그 다음 169가 되려고 하면 59. 자, 이런 숫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에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오는 것은 했는데 자, 2라는 숫자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음수가 붙으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커져야 되는 거니까 루트 3이 더 크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3을 루트 안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자, 루트 9가 되어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음수일 때는 부도막량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0.1의 제곱은 0.01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클수록 오히려 커지는 상태. 자, 그리고 계산하면 제곱을 달았으니까 이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플러스가 되면서 3이 되고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 3이 오히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1. 자, 그럼 음수 붙었으니까 절대값이 작을수록 오히려 커지는.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우리가 루트 안에서 제곱을 달았는데 양이면 그냥 나오고 음이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했는데 자, 숫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얘는 2는 루트 4를 말하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얘는. 그러면은 루트 3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먼저 제곱과 근호를 떼고 양이든 음이든 괄호 안에 숫자를 그대로 써놓는 거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까지 1차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이면 그대로 두면 되고 음이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연결고리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다 없어지니까 답은 0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루트 4n이라는 값이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했는데, 자, 루트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곱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변에다가 제곱을 우리가 붙여주면 4, 4, 16, 그리고 루트 4n 제곱 붙여주면 4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 7이 4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4,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4분의 49. 자, 이 4분의 49라는 숫자는 소수로 고쳐보면 12.25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n이 자연수인데 그 값 중에서 가장 크면은 n의 값은 12가 될 수 있고 12.25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4보다 크니까 n의 값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으면 5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가장 큰 자연수 12에 해당하고, b의 값은 n의 값이 취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5에 해당하고,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 자, a에서 b를 빼면 12-5니까 정답은 7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 할 때,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n 20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루트 20의 숫자 크기는 대략 얼마가 되느냐, 루트 16이면 4, 5, 25, 루트 25면 5, 그러니까 4, 4, 16, 5, 25, 그러니까 4와 5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지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 20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4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20은 4개 있으니까 4다.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럼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이라는 숫자는 1이니까 n1, 그러니까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 한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 4가 2에 해당하니까 n4, 그러니까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 2, 두 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9는 3에 해당하니까 n9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는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1, 2, 3, 3개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n1에 해당하는 값도 1이지만 n2도 n3도, 그러니까 n3까지 해당하는 값은 전부 다 1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1이 몇 개 있느냐? 3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n4부터 시작을 해서 n9부터 시작을 해서 3이 되어지는 거니까 n8까지는 전부 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2가 몇 개 있느냐? n4부터 8까지 4, 5, 6, 7, 8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5, 10.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9라는 값은 3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12까지 구하면 되는 거니까 n12까지는 9, 10, 11, 12 4개잖아요. 그렇죠? 3이 4개. 그래서 3, 4, 1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다 합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합해보니까 답은 25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 중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다음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무리수는 모두 몇 개냐? 결국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 구분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숫자 중에 파이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앞에 어떤 자연수가 곱해지든 어떤 숫자가 더해지든 무조건 100% 무리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가 있을 때에는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이면 유리수인 것이고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가 아닐 때에만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호가 나타나져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 제곱수가 아니면 무리수.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리수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거기에 맞게 무리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14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0.4땡 그럼 얘는 루트 9분의 4에 해당하고 근호가 있지만 얘는 3분의 2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역시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자, 루트 밖으로 못 나오니까 무리수 맞습니다. 자, 얘도 루트 밖으로 못 나오니까 무리수 맞습니다. 자, 3.6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0.6의 제곱은 3.6이 아니고 0.3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6으로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2의 제곱에 나는 1.2로 나오고 5분의 3으로 나오고 파이로 나오더라도 얘는 파이가 있으면 무리수인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총 몇 개냐? 4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역시 우리가 많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건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보면 유리수는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주로 분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유리수, 무리수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나져 있는 이놈을 소수로 고칠 수도 있고 소수 중에서 분수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수 중에는 분수로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해당하는 이게 바로 뭐냐? 분수로 고칠 수 없는 것.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수 밑에 보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어지는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에 해당합니다. 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유리수. 그래서 우리가 유한소수도 당연히 유리수. 자,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이런 형태로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이 무리수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습니다. 유한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맞습니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일단 정답 2번 하나 나왔습니다. 자, 루트 16은 4니까 4는 유리수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정수에 해당하니까.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무리수다. 그렇죠. 유리수가 아닌 숫자는 전부 다 무리수가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숫자는 모두 무리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근호로 만약에 16으로 나타나져 있다면 얘는 4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무리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보면 먼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 정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변의 길이가 A고 B일 때 90도 마주보는 B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가로에 해당하는 길이가 2고 두 칸, 세로에 해당하는 길이도 2에 해당하니까 루트 2는 4 플러스 2는 4 루트 8입니다. 자, 루트 8은 루트 밖으로 빼내면 2루트 2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럼 Q까지는 길이가 얼마 되느냐?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P까지의 길이도 또한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Q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플러스 2루트 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P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루트 2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Q의 좌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개념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과 실수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수직선이다. 그러니까 수직선 이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수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유리수의 점을 찍으면 무리수의 점들만큼 비어 있는 거고, 무리수의 점들만 찍으면 유리수 찍을 점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유리수의 점을 찍고 무리수의 점을 다 찍으면 빽빽하게 다 들어맞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이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읽다가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이런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나오면 이건 100%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 무수히 많은 이 말 다음에 만약에 자연수나 정수가 나오면 이건 100%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수직선 이꼴 실수.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가 없다. 아닙니다. 실수는 수직선 완전히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임이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만은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그렇죠. 무리수의 점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맞는 문장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말 다음에 실수가 왔다. 맞는 문장이고, 무수히 많은 말 다음에 무리수가 왔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자, 동일하게 4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3, 루트 3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많이 뺐으니까 이 값이 오히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호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13이라는 숫자는 대략적인 크기가 3, 3은 9, 4, 4, 16이니까 3점 얼마 얼마에 해당합니다. 그럼 빼면 2점 얼마 얼마니까 3이 오히려 더 커야 되는 것이고, 자, 루트 5 동일한 상태니까 5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25에 해당하는 거니까 25가 더 큰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도 보면 루트 3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1, 1은 1, 2는 4니까 1점 얼마 얼마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건 4점 얼마 얼마에 해당하니까 B에 해당하는 5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랑 C랑 두 개 비교를 해보면 루트 3 동일한 상태에서 얘는 루트 5고 3이라는 숫자는 루트 9에 해당하니까 A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A고 A보다 B가 더 큰 상태. 그래서 C, A, B에 해당하는 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수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면 2분의 루트 5라는 숫자는 2.236인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3은 1.732입니다. 얘는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느냐? 0.252에 해당합니다. 252.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값은 루트 3보다 오히려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원별 핵심 문제 제곱근과 무리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